전기차 전용 부품 단가가 굉장히 세다. 그 말은 뭐죠? 수익성이 좋다. 그 말은 뭡니까? 당연히 전기차 관련 부품주들의 실적이 좋아지고 그 주가나 그런 부분의 리레이팅이 나올 것이다. 아까 지금 코비라님께서 MC넥스라는 종목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아시는 종목들도 굉장히 많아요. 이것들은 제가 대표적으로 아는 종목들을 가져온 건데요.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요. 리서처TV 너 알겠어. 너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한마디로 너 전기차 섹터 좋고 전기차 부품이 좋다라는 거잖아. 근데 지금 코비라님이 말씀한 것처럼 종목들이 너무 많이 올랐는데 이거를 도대체 어떤 가격이 적정 주가라고 봐야 돼? 이제 이 부분에 대한 답이 안 나오실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의 답은 뭐 객관식처럼 나오는 게 아니라 결국 투자자 본인들이 각자가 답을 내려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제가 도움될 만한 내용 좀 보여드리면요. 현대공은 다들 아실 거예요. 이제 암레스트 헤드레스트가 뭐냐면요. 우리 그 이제 헤드레스트가 여기 이 목 받침대, 그리고 암레스트는 이 팔걸이입니다. 근데 이 팔걸이가 아시겠지만 이 전기차 같은 경우는 이제 안에 사이드 브레이크라는 변속기가 없어졌죠. 변속기가 어디 갔냐? 우리 깜빡이 있는 데 있어요. 변속기가. 실제로 우리 가스차나 이런 것들이 이미 거기에 있는 것들이 많은데요. 이 아이오닉 같은 경우는 이제 변속기가 그 안에 깜빡이 있기 때문에 여기 안에 그게 팔걸이가 필수적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현대공업이 하고요. 한우 시스템 다들 아시겠지만 열관리 공조 시스템 세계 글로벌 2등에서 3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산업 같은 경우도 결국 한우 시스템과 같이 봐야겠죠. 왜? 이것은 한우 시스템에 맞는 열관리 공조 시스템의 2차를 벤더하는 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보시면 돼요. 그리고 SL은 아시겠지만 아이오닉에 했던 그 조명, 램프, 자아전자는 아이오닉 6고요. 여기 보시면 다양한 것들이 있죠. 그리고 최근에 올렸던 게 바로 두올이죠. 이건 카톡방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분이 이 두올이 친환경 스티커가 좋다라고 했더니 그날 뭐 상한가를 갔죠. 여기 보시면 다양한 종목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건 뭡니까? 어쨌든 2020년도 9월 기준이지만 펄을 보면요 굉장히 좀 비싸요. 한원 시스템도 65배나 찍었었고요. 지금 보시면 뭐 동화성도 54배고요. 지금 현대차도 보면 50배가 넘죠. 태원도 30배고요. 현대모비스 18배, 17배, 성차오토 등은 무려 504배네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과거에 우리가 자동차를 투자할 때는 펄을 굉장히 많이 봤잖아요. 왜? 이건 바이오가 아니잖아요. 근데 과거에 알던 지표들은 설명할 수 없는 가격대가 와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건 알겠는데 이 가격적인 부분에 있어서 확신이 안 서니까 선뜻 못 사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이 추정펀은 뭐냐면 올해 실적 기준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기관에서 3개 이상에서 어떤 올해 실적을 예측을 하면 나온 거고, 그게 아니면 이제 안 나온 건데, 지금 보시면 한우시스템은 어쨌든 올해 실적을 하면 25배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많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뭐 MC넥스 같은 경우도 올해 실적을 하면 11배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적정퍼가 얼마일까? 적정퍼가 얼마일까라는 부분을 한번 고민해 봐야 돼요. 그 부분을 좀 고민해 봤는데요. 자, 이렇게 보자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차를 살 때 명차라고 하는 차가 어딘가요? 다들 말하는 게 BMW, 벤츠를 말할 겁니다. 그리고 일본 차 중에서는 렉서스를 말하겠죠. 아마도 미국 차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국내에서 많이 없을 거예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요, 지금 완성차 국가별 점유율을 보시면 알겠지만 일본, 도요타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죠. 그 다음 독일, BMW, 뭐 아우디, 벤츠, 그리고 미국, 그 다음에 한국과 중국은 거의 밑에 머물러 있죠. 그러니까 냉정하게 보면 한국은 지금 글로벌에서 1티어는 되지 않아요. 2티어에서 3티어 정도 된다고 볼 수 있죠.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요, 전기차 시장이 테슬라를 바탕으로 미국에서는 이제 꽃이 폈죠. 그리고 글로벌이 이제 빠르게 성장하고 있죠. 아직 전기차 시장이 성숙하지 않았어요. 이제 막 시작한 겁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내에서도 현대 기아차가 경쟁력 테슬라보다 늦었지만 BMW, 벤츠는 얘는 2025년도에나 되나 전기차 전용 플랫폼으로 나오는데, 지금 도요타도 미뤄졌죠. 도요타보다도 훨씬 더 빠르게 지금 현대차가 치고 나왔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뭐냐면요, 2000년도 이후에 고유가로 인해서요, 이때 기간에 이제 유가가 굉장히 비쌌습니다. 그래서 고연비 차량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연비가 좋은 차가 어디죠? 다 도요타잖아요. 도요타나 뭐 벤츠 이런 것들이 차값이 비싸더라도 연비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고연비 차량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고, 그리고 신흥시장에서 자동차 시장이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가장 타격을 받은 기업이 어디냐? 바로 미국차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미국차 많이 안 타실 건데 왜 안 타죠? 연비가 엄청 안 좋잖아요. 그래서 미국차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인기가 많이 떨어졌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지금 미국에 대한 점유율이 굉장히 많이 떨어진 걸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이 자리를 일본과 독일 업체들이 탑티어를 메꿨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2티어 정도로 위치했었죠. 그러니까 부품주 같은 경우는 완성차가 어느 정도 위치에 있냐에 따라서 당연히 부품주도 그 수준을 따라가겠죠. 여기 보시면요, 당연히 유럽이 1등이니까, 유럽과 지금 도요타가 1등이니까 부품주 한번 볼까요? 유럽과 일본이 탑티어 수준에 있죠. 국내는 지금 여기 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부품주들이 결국 성장하는데 중요한 것은 완성차가 어떻게 성장 스토리 쓰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 아까 현대차와 기아차의 성장 스토리 보셨죠? 공격적으로 전기차를 늘립니다. 2025년도까지 뭐 50종인가까지 엄청나게 많이 늘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현대차가 그냥 전기차로 올인입니다. 지금이야 우리가 내연기관차를 사는 시대라고 하지만 한 2, 3년만 지나면요, 내연기관차를 사면 아마 바보 소리 들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현대차가 굉장히 발빠르게 스타트를 정말 잘 끊었습니다.
경쟁 차종보다 많이 치고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잡은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유럽에 있는 전기차로 발빠르게 따라온 기업이 어디죠? 바로 폭스바겐입니다. 폭스바겐을 빼고 기존에 우리가 명차라고 말했던 BMW, 벤츠는 것들은 많이 뒤쳐졌어요. 폭스바겐 정도만 따랐지만 지금 아이오닉, 현대차도 폭스바겐과 똑같은 동등한 위치로 많이 드라이브는 걸고 있죠. 근데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자동차 시장에서 그 디젤 게이트 기억나시나요? 2000년대 이후 미국 차들이 연비가 안 좋으니까 쇠락을 내왔는데요. 독일 차에서 그런 디젤 게이트가 나면서 폭스바겐 그룹만 아니라 200억 달러가 넘게 벌금을 맞았잖아요. 아마 다들 기억나실 겁니다. 그리고 왜 BMW나 벤츠나 이런 회사들이 이런 전기차 부분에 대응이 늦었냐라고 한다면요, 중국차 시장에서 엄청나게 인기를 끌었습니다. 중국차 시장에서 돈을 다 쓸어 모았어요. 그러니까 얘네가 눈앞에 이익만 보고 전기차 시장에 대응을 늦게 한 거예요. 그런 부분을 겪으면서 이제 내성이 생긴 기업이 유일하게 폭스바겐입니다. 폭스바겐 같은 경우는 그런 디젤 게이트를 겪다 보니까요, 이 전기차의 명운을 걸었어요. 바로 현대차처럼요. 그래서 지금 이 BMW와 벤츠 같은 경우는 2025년도까지 하이브리드 위주로 환경 규제에 대응할 예정이고, 순수 전기차 플랫폼은 2025년도가 돼야 나올 겁니다. 그 말은 뭐죠? 유럽 시장에서 아이오닉의 선전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다. 2025년도 이제 4년 남았죠. 그 4년 동안에 엄청나게 그 브랜드 가치를 쌓을 수 있고, 정작 벤츠나 BMW가 유럽 시장에서 전기차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현대차가 전기차 부분에 있어서는 브랜드 가치가 더 우위일 가능성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자, 이 시대 때 지금 완성차 국가별 점유율을 보면요, 유럽과 지금 일본이 다 해먹죠. 그러면 지금 부품사 국가별 점유율, 그러니까 부품사들 보면, 국내 기업들 보면 어쨌든 많이 쳐져 있잖아요. 당연한 거죠. 그러면 당연히 디스카운트를 받았겠죠. 프리미엄을 받을 이유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투자자죠.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제는 전기차 시대가 옵니다. 이 그래프는 다 의미 없어질 거예요. 전기차 시대가 오는데 지금 현대차가 테슬라 다음으로 가장 빠릅니다. 그리고 스펙적으로 볼 때 테슬라와 절대 뒤처지지 않아요. 애플카 소문이 난 게 괜히 난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현대차가 이제는, 여기가 지금 테슬라라고 본다면 요 영향을 현대차가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더라면 부품주의 위상도 당연히 올라갈 수 있겠죠.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리레이팅, 재평가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전기차 관련 부품주에 대해서요, 단기간으로만 볼 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볼 때도 엄청나게 글로벌적으로도 위상이 커질 수 있음을 우리는 주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 코비라님께서 이런 질문을 해주셨죠. MC넥스가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너무도 맞는 말씀이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생각할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포트폴리오에 2차전지나 어쨌든 전기차 관련된 종목이 없을 겁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많은 답을 구하려고 노력했는데요, 여기 보시면 박현주 회장이 뭐라고 말했냐, 원래 혁신기업은 PR이 높다라고 했습니다. 한번 볼까요? 여러분, 우리 애플의 아이폰이 언제 나온지 아십니까? 2003년도에 나왔습니다. 이때 0년도에서 2003년도 이 애플 아이폰이 나오기 전까지 이 애플의 퍼가 몇 배였냐? 100배에서 150배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퍼에 대한 의미는 아시죠? 100배라고 한다면 쉽게 말하면 얘네가 주가가 100년치 벌어들인 수익이 지금 주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퍼가 낮으면 낮을수록 저평가라고 하잖아요. 애플이 처음 나왔을 때, 아이폰이 나왔을 때 100배에서 150배를 받았고요. 아이폰이 대박이 나면서 실적이 찍히니까 그 부분이 많이 줄어들어서 대략 40배 정도까지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32배 정도예요. 자, 그러면 넷플릭스 봅시다. 여기서 있는 공통점이 다 뭐냐면 시장에서 처음 나온 혁신주입니다. 스마트폰은 처음 만든 게 애플이고, 우리가 영화 보고 이런 것들 넷플릭스에 처음 나왔잖아요. 지금 넷플릭스에 여러분들 퍼가 몇 배인지 아십니까? 66배입니다. 이것도 나왔을 때 아마 100배가 넘었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존도 혁신이죠. 미국이나 이런 데서 배송이나 이런 부분에 혁신이 일어났죠. 퍼가 73배입니다. 이것도 뭐 73배도 지금 싸진 거고요. 더 높았어요. 100배 그냥 넘어갔습니다. 여러분, 이 테슬라의 별명이 뭐죠? 천슬라죠. 퍼가요 1000배를 넘었어요. 1200배까지 찍었습니다. 지금 951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테슬라가 근데 엄청나게 조정이 오는 건 아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시장을 선도했던 혁신 기업들의 퍼가 100배는 다 그냥 넘었구나. 100배는 그냥 넘었고, 그리고 어쨌든 시장이 조금 진정된다고 한다면 30배에서 60배 정도까지는 꾸준히 받고 있구나. 그럼 우리는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수 있죠. 리서치TV, 근데 전기차에서 혁신은 테슬라잖아. 현대차는 혁신한 기업은 아니잖아. 정말 동의합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테슬라가 지금 시장을 장악하진 않았습니다.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요, 전기차 시장은 이제 개화됐어요. 앞으로 시장이 정말 폭발적으로 엄청나게 커질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오케이, 테슬라처럼 900배 1000배는 말도 안 돼. 근데 적어도 지금 혁신 기업들 애플이나 넷플릭스나 아마존이 어쨌든 100배나 150배 200배를 받고 뒤에 실적이 찍히니까 그 갭이 많이 줄어들었잖아. 근데 그 갭이 보통 30배에서 60배를 받았네? 그러면 현대차도 이 정도는 받아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 적정퍼라는 부분은 본인이 질문을 내리고 본인이 답을 내리셔야 됩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 뭐죠? 이런 전기차나 관련된 부품들이 최소 30배는 받아야 된다. 제 이론은 이렇습니다. 기관 자료도 그렇고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의 딱 눈에 들어온 종목들이 있으신가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얘기를 듣고 나서 아, 이런 종목들은 내가 지금 조정장에서 한번 매수를 검토해 봐야겠구나 라는 종목들이 딱 눈에 선별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여기 없더라도 여러분들이 봐왔던 종목들의 퍼나 추정퍼를 통해서 계산을 해보시면 이 종목을 내가 한번 이번 조정장에 담아야 되나? 아니면 이거는 다음 기회를 노려야 되나? 이런 게 확실히 명과 암이 갈리실 거예요. 네, 지금 뭐 여러분들이 현대모비스, SM 뭐 이렇게 쳐주셨습니다. 네, 이건 본인들이 답이 내리시는 거예요. 그럼 아까 코비라님께서 지금 계시죠? 코비라님이 아까 MC덱스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MC덱스 한번 보면요, 올해 실적 기준하면 11배밖에 되지 않습니다. MC덱스도 우리가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종목이 뭐냐? 아이오닉5에요. 서라운드 모니터링 시스템과 후방 카메라를 독점 공급합니다. 여기 보시면요, 지금 자화전자를 빼고 나서는 아이오닉5 아니면 EGF 그 플랫폼에 다 이미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 자료가 굉장히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카톡방에서 제가 저거 오늘 라이브 끝나면 다 공유해 드릴 거예요. 내용 보시게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전기차 관련주를 보실 때요, 지금 건강한 조정이라고 합니다. 건강한 조정 지수 관련된 부분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릴 거예요. 그 부분은 내용을 듣고 드시면 더 이해가 되실 건데요. 지금 이 건강한 조정 장세에서 우리가 가장 눈여겨봐야 되는 섹터는 전기차 관련 섹터고, 그 안에서도 이 전기차 부품 섹터 안에서도 여러분들이 지금 확실하게 옥석을 가려 놓으셔라. 그래서 이 조정이 끝날 즈음 내가 이 종목을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서 중장기적으로 꼭 포트폴리오에 있어야 된다.